이제는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에 태어난 경우는 편인, 그리고 금이 록지, 수는 장생지를 만나서 일간이 태왕하게 되었음으로써 반드시 재수할 수 있는 조건, 즉 무토를 먼저 전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 했는데, 이제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경우라고 하면은 이 지장간을 살행하고 있는 신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임수일간이 이 신월에 태어나는 경우와 이 6월에 태어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금이 있다는 것과 안에 임수가 있다는 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고 하면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도 합니다. 가끔 경신금 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는 경우를 금수상간 또는 금백상청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6월에 임수일간이라고 하면은 금백상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금백상청하다라고 하면은 이 의미만으로도 해석하는 것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혜가 밖으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금백상청한 것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앞의 경우에 다른 것이 가끔 인성이다라는 이 의미만을 같이 보면은 일간이 신앙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토를 용신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간이 가지고 있는 수기, 즉 총명함, 지혜가 밖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목의 쓰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토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수를 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재수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귀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일간이 6월에 태어났다면 이 기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수기 유통할 수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하는 만큼 가장 두려운 존재는 경금이 다시 나타나서 간목을 겁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는 이상 경금이 나타나는 것이 두렵다. 경금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드시 정화로서 경금을 재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의 입장에서는 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무토가 나타나서 일간을 가로막거나 또는 기토가 나타나서 일간의 임수의 기세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일간으로서는 가장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부와 기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일간이 탁해버린 상황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차선의 방향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간목을 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서 똑같이 정인과 편인의 이 구분이 일간으로서 용하는 바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인은 무토를 용했지만은 편인은 무토를 용했지만은 정인은 간목을 용하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서도 인성에 하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금수상청한 이 일간의 기세가 간목에 의해서 이것이 설기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총명한 경우고 귀함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편관, 무토로서 이 사주 주인공의 귀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간목 식상에 의해서 일간의 귀함,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함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편관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간을 걱제하거나 무토가 나타나서 탁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신앙한이 기토를 용한다, 무토를 용한다 하는 것은 조금 더욱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 또한 월주가 신유일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정임 합의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차선에서 봐야 됩니다. 미리 이 부분을 먼저 살핀다면은 사주는 살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간 또한 6월에 즉 인성이 태관 상태에서 편관마저도 일간의 기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투출해서 간목이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신금이 임목을 그렇게
충격하는 의미로서는 약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경우가 됩니다. 오히려 이 정화가 투출함으로 인해서 신금을 극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간목의 쓰임과 정화의 쓰임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간이 사주 주인공이 누려야 할 부와 기의 영향이 간목의 쓰임과 정화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귀함과 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편관은 일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귀함을 볼 수는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수일간이 6월에 생했습니다. 일간으로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라 그러면은 이 뭔가 일간이 갖고 있는 금백상청한 이 기세가 간목에 의해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주 원국을 살펴보면은 간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토가 투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지지에다 술토와 위토에다 뿌리를 왕성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 그러면은 일간의 기세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탁한 수에 의해서 일간이 막혀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화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나타나면은 화토가 조열한 상황에서 금수는 모두, 금은 화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고 수는 토에 의해서 탁하게 되어버린 형상이기 때문에 부와 귀함을 논하기 이전에 인성을 돌보는 것이 먼저 급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와 간목의 쓰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라고 하면은 귀함보다는 부함을 쫓아가는 사주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 귀함에 앞서서 부함을 누려야 할 사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명조는 임술관이 6월에 태어났는데 지지에다가 편인 신금을 두고 있습니다. 천간으로는 비견과 급제가 동시에 투출해 있습니다. 비견과 급제가 동시에 투출했는데, 제가 이 경우에는 반드시라기보다는 과연 이 목으로서 이 왕성한 금백상청한 이 기세를 목에 의해서 수기유통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목은 살펴보시면은 왕성한 금국에 의해서 이렇게 충을 받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간목이 손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화는 있으나 합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 또한 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토는 오히려 수를 탁하게 하고 있으면서 개수와 급제가 이렇게 투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행운을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데 화운에서 귀함을 찾아갈 수는 있겠으나 인목이 이미 충을 되어 있는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개수와 기토가 벌이는 난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간이 6월에 생해서 정인이 투출해 있는 모습이고 천간과 지지에 비겁이 퇴항한 상태입니다. 일간으로서는 신앙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간으로서는 인목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화의 쓰임이 정화의 쓰임이 인목 안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귀함을 누린다. 귀함을 누리겠으나 병화의 쓰임이 나타나는 시기에 부함과 귀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명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거나 무토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백리의 사주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귀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자신이 어디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깃털은 가진 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그것은 병화, 즉 남방화지에 이르렀을 때 명주에게 뭔가 만성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의 쓰임은 있으나 나머지 보좌하는 화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